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누군가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건 참 많은 책임과 소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바람을 안고 국회로 출근한 지 이제 1년을 지나서 2년 차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갑 이성만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 일정 바쁘실 텐데 뭐 하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음.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예. 본회의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예, 지금도 조금 진행 중인데 예.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아이고. 좀 인터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잠깐 나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 그럼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국회 입성하신 지가 이제 지난해 4.15 총선이었으니까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예,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게요. 지난 예. 1년 어느 때보다 진짜 바쁜 시간이셨을 텐데 오늘도 예. 이렇게 시간 쪼개서 쓰시잖아요. 예. 돌아보면 소회가 어떻습니까? 뭐 지난 1년 동안은 사실 제가 국회 생활을 처음 하는 거라 네, 이제 국회 분위기도 좀 이해하고 예, 예. 또 생활에도 적응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켜보면서 좀 따라가는 입장에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침 공부 모임부터 아, 또 중간에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네네. 뭐 토론회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예. 돌이켜보면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이 평가를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나름 좀 적용이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고 진짜 하루를 정말 알차게 쓰시고 계신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보면 나 이런 게 바뀐 것 같다.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시간 활용이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쿨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쿨하게 또 딱 잊어버리고 음. 또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네네. 또 얘기를 듣고 정리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끼리 또 만나서 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네.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아. 이게 다른 법안을 처리할 때도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좀 예. 쿨해졌다고 하나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예. 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또 민원도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좀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네네. 그냥 고건에 한해서 정리하자. 예예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면에서는. 원래 예. 쿨하지 않으셨어요? 뭐 쿨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예. 이게 동시에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건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예. 그런 삶을 살기가 아,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통인 예.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국회 생활이라는 게 뭐 수시로 건들을 계속 맞아요. 만나는 과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또 국회의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많은 그 사안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지금 1년 넘게 이제 2년 차를 접어들고 자연스럽게 몸에 딱 맞는 네. 옷처럼 적응이 잘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해몽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의원님 지역구인 부평에 저희 작가님이 사셔요. 근데 그 지역 분들이 자주 나타나신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주 1회로 주민들 만나는데 요즘 주 2회로 시간 내서 다양한 주민분들 만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시간 내시기가 가능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거죠. 처음에는 네. 이제 거의 뭐 서울 여의도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해서 네네. 여기 적응하도록 노력을 했고 네. 이제 웬만큼 적응이 되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좀 지역 좀 돌보고 또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주 1회 쉽게 만나게 됐는데 예. 지난번은 또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또 서울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네네.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송영길 당 대표께서도 그러시고 네. 좀 우리 좀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저하고 좀 만나고자 하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넓혔죠. 네. 넓히니까 이게 또 더 많은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예. 되도록이면 좀 자주 좀 지역에 와서 좀 우리 주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 국회, 부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길을 열어주고 계시네요. 작년에도 저희 여기 경인교통방송 스튜디오도 한 2번 정도 와주시고 정말 예, 그렇습니다. 틈틈이 방송 통해서 인천 시민들 자주 만나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법안 발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 예.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하고 일정이 그러신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거는 한 31건이 됩니다. 아유,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통과된 게 한 2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 근데 뭐 거의 통과됐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본회의 앞두고 있는 게 한 5개 정도 예. 좀 대기하고 있고요. 예. 현재 이제 심의에 진행 중인 게 네. 또 한 10개 정도가 심의 대기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시간을 갖고 네네. 좀 바꿔야 되는 네.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유, 참 31건이나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이제 발의하게 됐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했다기보다는 인천대 학생인데 저희 의원실에 파견 나왔던 그 4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타보면 이제 그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1층, 2층, 3층, 5층 쭉 있는데, 음. 그 버튼 옆에 그 점자가 점자.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점자를 손으로 이제 느끼고 그렇죠. 원하는 층수를 가는데, 네. 이 방역 때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거기다 필름을 덮어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이 되게 두꺼운 필름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분께서 이 손으로 네. 몇 층인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필름 때문에 점자를 읽을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너무 두터워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음. 뭐 7층을 눌러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눌러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줬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와갖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준비해서 그게 이제 통과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참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그냥 예, 흘려듣지 이거 않으시고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 거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반응도 좋았고 네. 또 인천의 그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그 시각장애인 네. 이십니다. 정용규 네네네. 회장님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회장님이 고맙다는 또 말씀도 해주셔서 아좀 좀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우리 중기부가 의원님 저희가요 교통방송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시죠? 예. 지금 점자법 일부 개정안 통과된 거 말씀해 주셨고 잠시 후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통정보 듣고 와서 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45분 교통정보 듣고 오죠. 간석 사거리예요. 최창렬 통신원. 네, 호구포로는 큰방적 사거리에서 선수촌 사거리간 이동 차량 꾸준하다가 선수촌 사거리에서 작은골 사거리간 정체되면서 작은골 사거리에서 구월남로 교차 사거리는 더딘 흐름이고 모래마을 사거리나 간석 사거리간 지체 서행입니다. 반대 방향은 만월산 터널 입구에서 간석 사거리간 속도지로 지나고 이후로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작은골 사거리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백범로는 십정 사거리에서 백돌막 사거리간 꽉 찬 정체고요. 동암 굴다리 직전부터 간석 고각에 넘어 간석 사거리간 가다수다 반복되고 간석 사거리에서 만수동 119 안전센터 앞이나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각 교차로 오시는 한 분이 모자랍니다. 반대 방면은 만수 사거리에서 정체된 차량이 만수 주공 사거리나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지체되고 위로 간석 사거리는 평양 꾸준하고
간석시장 사거리나 간석 5거리는 각 신호 한 번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상 간석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신복 사거리 연결합니다. 양순성 통신원. 네, 먼저 길조로가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신트리공원 사거리 신호 한 번에 지날 수 있고 이후로 신복 사거리 지나면서 삼산체육관 사거리나 중동 나들목 구간으로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방향도 삼산체육관 사거리에서 신트리공원 사거리나 부평구청 사거리 구간도 대관 차량들 늘면서 각 교차로 진행 신호 한두 번에 모두 지나는 모습입니다. 교차는 장기로는 부흥 5구에서 신복 사거리 지는데 진행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고 이후로 갈싸움 사거리 신호 한 번에 지나지만 삼산 사거리 구간도 진행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고요. 반대 방향 삼산 사거리에서 신복 사거리까지 신호 한 번에 지나지만 부흥 5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복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성만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예.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네, 지금 그 대표 발의한 법안들 먼저 점자법 일부 개정안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그 산중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기 예. 활동하셨잖아요. 예예예. 여기서도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 대한 좀 내용 좀 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자영업자들 그 네.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음, 그분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사실 굉장히 그 사업하는 환경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출도 많이 감소를 했고 네,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외 수출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국내 내부 경기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제가 처음 좀 그 임대료를 네, 좀 반값으로 좀 정리해보자, 임대료를. 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경우에 이제 임대인한테는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일부 보존하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사실 제가 처음 발의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발의하고 나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좀 한 걸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좀 들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코로나19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네. 이걸 그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본 손실을 이거를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자는 데까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법을 지난주에 이제 소위에서 사실 그걸 토론을 통해서 그 법의 윤곽을 만드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네. 법의 골격을 아주 문자화해서 만들어서 지난주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그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생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해당되는 자영업자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손실금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법의 그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한 3개월 동안 사실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또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갖고 네.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도 3개월 노력 끝에 예. 지난주에 통과시켜서 그 근간을 만드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네. 손실보상법 일단 소위 통과까지 진행되고 네, 소위 있습니다. 통과됐죠. 네. 아이고, 많이 애써주셨어요. 지역 현안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일단 부평 캠프마켓 개방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여전히 폐쇄된 느낌이다. 이곳이 우리 공간이다라는 느낌 아직 안 든다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완전히 개방되고 좀 편안해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보면 밑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네네. 야구장이 이제 개방돼 있는 상태고 중간에 이제 빵 공장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미군 기지가 완전히 이전을 가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아직 미군 주둔을 하고 있는데 예.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한장로교 앞에 있는 그 상층 부분은 네. 거기는 다 이전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는 이제 다이옥신, 발암 물질이 나와서 네네. 그 제거하느라고 벽을 높게 좀 쌓아서 그걸 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시민들이 느끼질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벽을 좀 허물고 좀 철조망을 제거하고 네. 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시적인 네. 이런 울타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이 미군 기지가 이제 열리는구나. 네네. 라는 느낌을 좀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해 왔고, 지난번에 이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하고 그 언론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방이 가능하도록. 어.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조만간 안을 잡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말로만 듣던 미군 기지 이전이 아니라 예.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공원으로 돌아왔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신동에요.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지역 주민이나 부평구 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요? 군부대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네. 그 이제 우리가 부평에 보면 제3보급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 6개가 이제 통합되죠. 네. 이제 독실동 쪽으로 반이 가고 나머지 반이 이 17사단 인근 지역으로 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공병대대 시설단이라든지 이런 한 2-3개 부대가 이전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예기치 않게 부천에 있는 군부대 하나가 네.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주둔하던 부대가 17사단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이전인데,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군부대가 오는 거는 뭐 부대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찬성할 네네. 수 있는 점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일신동에 있는 부계동에 있는 이 군부대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헬기 부대입니다. 네네. 그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네. 이게 국방의 효율을 위해서 부대를 합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그래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왕 지금 조종하고 있으니까, 네. 조종하고 있으면 해당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항인 이 민원 문제, 특별히 헬기 부대 그 이전 문제는 이건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차원의 문제고요.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기치 않은 부천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으로 인해서 더 주민적인 어떤 감정이, 네. 이 불안감이 더 폭발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한다면 이전받는 지역에서도 그래요. 비전을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희생을 강요하면 그건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래요. 입장이고요. 의원님, 제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예. 계속 이렇게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또 예. 대정부 질문 중에 잠깐 나와주셨잖아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네.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만 국회의원과